오늘은 오늘 리뷰 주제는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 최규철, 신태순 공저고요. 2016년에 발행됐네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신태순 저자의 전작을 읽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나는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제목이 자극적이긴 한데, 나중에 어디, 보니까, 강의 보니까, 이 당시 출판 불황이라, 일단 자극적으로 출판사의 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꿈입니다.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모바일 보헤미안이라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쩜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은 모바일 보헤미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모바일 보헤미안이 뭐냐? 그렇죠.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제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이게 모바일 보헤미안 리뷰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10조. 처음부터 큰 자본으로 시작하는 회사는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과 같다. 돈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회사는 성장할지 몰라도 창업자 개인이 깊이 있게 성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힘들다. 실패를 통해 내공을 다지기도 어렵다. 실제로 경험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작은 기업의 아들인데도 그냥 어려서부터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아버지 일 해서 사람들 시키는 일만 시키기만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를까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옳고 나쁘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남 밑에서도 일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처지 상황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다. 25쪽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빚을 안 질 수는 없을까? 내 생각. 최규철 저자님의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고민이다. 나는 돈이 1억이 있으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 실패와 그에 대한 빚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 그냥 돈 1억 투자한 거 그냥 그대로 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하여튼 장사했어. 근데 그만뒀을 때 빚이 5천만 원 생긴다. 그러면 끔찍하지. 근데 빚만 지지 않을 수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1억을 빚진 거지. 29쪽. 절대 그렇지 않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혹은 그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꼭 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스마트폰,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100년 전 사람한테 물어봐. 다 고작 100년이 아니라 한 40년 전 물어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게 가능하겠냐고. 다 미쳤다고 하겠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관련 인프라도 없었으니까. 요가만 해도 그렇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처음 시작한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동작들을 나는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불가능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행동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 38조. 이렇게 보면 사실 성공이라는 말은 죽기 전까지 하기 힘든 말이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죽기 직전에 내가 나에게 자꾸 말을 하기. 조금 전 55살의 내가 45살의 나에게 요가에 대해 이야기를 건넸다. 10년 동안 꾸준히 요가를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룬 나에게 감사하는 내용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누린 미래의 내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자주 해주길 바란다. 38쪽 창업을 하면 실패 확률이 90%에 이른다. 그렇다면 나는 뭐 창업할 생각은 없지만 아니다 창업을 해야지.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 어쨌거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이 없다면 많이 실패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 아닌가? 48쪽 그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나요? 처음에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버티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잡던가요? 내 생각, 내가 항상 고민해왔던 일이다. 일단은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다. 뭐 정말 굶어 죽지 않으면. 근데 이 세상에 지금 굶어 죽을 세상인가? 굶어 죽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50쪽 대답하자면 나의 자녀 다음 세대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 때문이다. 내 생각, 이런 후세를 생각하는 자세가 마음에 든다. 나는 후세를 위해 무언가를 생각한 적이 있는가? 없다. 왜 없지? 물론 일단 내 코가 석자이다. 어쨌든 세상은 지구가 멸망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지니 후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 58쪽 이미 한 번 망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만들어내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고민만 하라. 내 생각, 밑바닥 마인드인가? 결핍을 이용한 건가? 돈을 만들어내면서 사업을 이끌어간다. 나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면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62쪽 스쿨몬스터는 사업 매출이 발생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대박이다. 발상의 전환인가?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 정말 절대 손해볼 일이 없지. 65쪽 비즈몬스터가 설립된 덕분에 이제 당신은 불과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발하다. 혼자 하면 500만원 드는 일을 100만원으로 줄여주니 누가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일, 뭔가 가치를 제공하는 일. 68쪽 하지만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제조하는 방식을 따르면 제조업 프로세스에 선순환이 생기고 적자를 보지 않게 된다. 크라우딩 펀딩도 비슷한 것 같다. 82쪽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해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서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는 끊임없이 찾을 수 있다. 내가 알기로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맛으로 승부해서 지금 잘 나가는 집들이 있다. 제주도에도. 83쪽 무자본 창업이란 투자를 받지 않고 대출 없이 자신의 돈도 쓰지 않으면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대단하다. 선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선판매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84쪽 돈이 많아도 오히려 무자본으로 창업해야 한다. 사업 감각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내공을 쌓기 위함. 86쪽 배수의 진을 쳐야 본능이 살아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성장과 변성이 일어난다. 내 생각,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잠을 편하게 잘 방법을 찾게 된다. 무자본 창업은 궁극통을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법 같다. 89쪽 돈 없이 창업하는 즐거움과 짜릿함의 가치를 알게 된다. 내 생각 짜릿한 감정을 자주 느껴보고 싶다. 짜릿함을 언제 느낄까? 결핍 가운데 풍요를 이끌어내는 것, 남들이 다 못한다고 말한 것을 해내는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 등에서 짜릿함을 느낀다. 92쪽 언론에 드러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인생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더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내가 방송 한번 찍고 방송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이 찍는 방송을 찍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방송을 찍고 있다. 이게 지금 방송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면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 같은 형태를 갖출 수도 있다. 나는 하여튼 유튜브 등을 통해서 1인 미디어로 방송하고 1인 미디어로 성장하겠다. 블로그, 카페 등에 내 생각, 내 하는 것 정말 적어서 널리 알리겠다. 아니, 꼭 알린다는 것보다도 내 삶의 기록을 최대한 남기고 싶을 뿐이다. 기록이 안 했을 때 좀 슬펐다. 기억이 복원이 되지 않는다. 기록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내 기억이 복원되지 않는다.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다. 그게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기록할 생각이다.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97쪽 이처럼 주인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돈은 독이 되어서 주인을 괴롭히거나 이태롭게 만든다. 인타임이라는 영화에서 윌 살라스가 친구에게 10년이라는 시간 돈을 준다. 그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에게 엄청난 돈이었지만 그 친구는 그 돈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 친구에게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돈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99쪽 돈 빌리는 것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돈을 빌린 일이 후회될 것이다. 애초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길목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01쪽 반드시 무자본으로 창업하라. 당신은 분명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방식대로 창업이라는 것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내가 꿈꾸는 것은 디지털 노마드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바일 보이면을 꿈꾼다. 나는 세계 180개국 여행을 꿈꾼다. 내가 디지털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 자꾸 내 꿈을 리뷰를 또 쓰다 보면 자꾸 내 꿈을 상상하게 된다. 왜냐면 책을 읽는 건 리뷰를 쓰는 거 다 내 상상 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자극을 받게 된다. 아까 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동기는 샤워 같다고 한다. 샤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샤워는 계속 해야 되잖아. 계속 자극을 받으려면 계속 샤워를 해야 된다. 107쪽 큰 목표란 당신이 겪고 있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의 모순. 큰 목표. 나의 큰 목표는 무엇이지? 요가를 더 많은 남자들이 요가를 배우게 하는 것? 요가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 아직 모르겠다. 일단 큰 목표가 있는 게 더 좋긴 좋은 것 같아. 109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업 실패의 비극에서 구하고자 한다. 114쪽 목표가 극대화될수록 필요한 자금은 0으로 수렴한다. 내 생각, 세상이 내 집이다. 115쪽 그래서 10만 개 중에 한 군데의 학원을 운영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운영 방식과 콘텐츠는 유일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유일하게 만드는 거. 유일하게. 운영 방식과 콘텐츠를 유일하게 만든 유일하다는 게 뭘까? 유일한 수업 방식. 나는 요가를 어떻게 유일하게 할 수 있을까? 요가를 어떻게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행을 어떻게 유일하게 할 수 있을까? 유별 만만세. 116쪽 수요가 적을 것 같아도 괜찮다. 수요가 적더라도 열렬한 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은 수요, 적은 돈도 좋다. 나는 어차피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법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수요가 있고 나의 열렬한 팬들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열렬한 팬이 생기려면 최소한 1년은, 아니, 어쩌면 2년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해보지 않았지만 당신이 기꺼이 도전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내 생각, 외발 자전거가 그랬다. 지금 요가도 그렇다. 해보면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해보면 124쪽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든지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다. 믿는다. 나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 한 권. 127쪽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진짜 성공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콘텐츠로 사회의 문제를 풀고 열렬한 팬을 거느리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내 콘텐츠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이지 않겠는가? 128쪽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모든 부족함은 강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부족함이 강점이 된다. 결핍이 풍요가 된다. 집이 없으면 세상이 내 집이 된다. 나의 성격적, 능력적 부족함도 분명 강점이 될 수 있다. 132쪽 경험해 본 후 창업을 해야 한다고 따지고 보면 영원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처음 한 사람이 있어서 다 존재하는 것이다. 131쪽 기술을 익히는 대신 이미 있는 기술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 내가 차 만드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나? 만들어진 차를 잘 타고 다닌다지. 133쪽 당신이 가진 열등감은 사실 축복이다. 무조건 믿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믿자. 136조 하루랩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당신의 1년보다 길다가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다. 그렇다. 어떤 누군가는 분명 누군가의 1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낼 것이다.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지연을 보면 나온다. 단 한 번만이라도 5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클라우드 에어라인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영화 인턴에 나온다. 어떤 사장이 친구의 인턴 그 주인공에게 자기가 노는 걸 모른다고. 153조 즉시 매출 혹은 선매출은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55조. 하지만 제대로 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돈을 먼저 받고 파는 것에 부디 익숙해지길 바란다. 그렇다.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길밖에 없다. 돈을 먼저 받고 팔아야 한다. 157쪽 당신이 준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고객에게 도움을 줄 자신이 있다면 왜 미리 팔지 못하는가?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도 팔았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171조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성이 열린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공급이 별로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게 된다. 유일한 것, 용초밥이 생각난다. 초밥집은 엄청 많다. 그러나 직접 초밥을 만들어 먹게 하는 집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 새로운 경험도 주고 얼마나 좋나. 173쪽 주류 시장의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수요가 적어서 관리가 덜 되던 부분을 특화시켜서 특별한 만족감을 소수에게 선물하면 훌륭한 비주류 시장. 핵심은 특화시키는 것이다. 뭐가 있을까? 핵심은 특화시키는 것이다. 181조 고객이 해야 할 고민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는 회사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단순한 전략이다. 181조 창업 아이템을 구성할 때는 이 책에서 말하는 네 가지 조건, 즉시 매출, 누구나 영업 대상, 비주류 시장, 단순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87쪽 잘 알고 지내는 편한 사람과도 창업을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 생각, 내가 누군가와 창업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지분도 한쪽이 더 갖는 것으로. 지분을 한쪽이 더 갖는 거. 195쪽, 100일, 200일, 300일, 1년이 넘도록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썼다. 이거 사실상 쉽지 않다. 199쪽, 모두가 알지만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을 한다. 퀘이사이 인베스트먼트. 아, 모두가 알지만 아무나 하기 힘든 어떤 일을 최소 1년에서 2, 3년 계속하는 것이다. 내가 유튜브 2,000개를 1년에 2,000개를 올릴 것이다. 3년에 6,000개를 올릴 것이다. 210쪽 만약 창업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당장 고객을 찾아서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213쪽 그런데 그런 창업을 시작하고도 결국 또 주도적인 삶을 포기하고 돈에 의존하며 야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생은 좋은 것이여! 219쪽 진짜 세일즈 스킬을 키우고 싶다면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을 미리 팔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220쪽 단순히 돈을 먼저 받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상품을 위해서 먼저 팔고 나중에 준비하는 것이다. 225쪽 오히려 고객을 우리 상품에 동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역발상의 끝이다. 덕후 기질이 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222쪽 바로 당신이라는 고객이다.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상품의 고객이다. 용감한 사람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야에 살지를 못한다. 용감한 사람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야에 살지를 못한다. 용감한 사람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야에 살지를 못한다. 용감한 사람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야에 살지를 못한다. 리처드 브랜슨. 아자.